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 시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81만 건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대선 변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케네디 후보의 사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가능성과 함께 국채금리, 비트코인 같은 기타 자산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이 어제 또 국내장에 미리도 반영이 된 느낌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섹터와 테마 간의 순환이 더 빨라질 수 있어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애청자분이 항상 오프닝에 날짜를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장 복귀부터 함께 해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 penny 안티로 돌아선 기분 이런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언제나 살짝씩 조정이 나올 때 12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해주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급락을 겪고 나서 이 선을 뚫고 내려간 뒤로는 이것 위로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지선이 저항선이 된 순간이죠. penny 안티로 돌아선 기분, 거기에 따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일단 어제 코스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701포인트로 일단 2,700 위로 고개를 빼꼼 들었습니다. 0.1%의 상승으로 정말 강보합으로 끝이 났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1% 가까운 하락이었죠. 장중에는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 개수 대비 하락 종목 개수가 배인 상황이었었죠. 어제 시장엔 경계와 변동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 등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나올까 불안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고용통계 수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통계 수정치가 너무나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 경기에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을 앞둔 상황에 경계감이 조금 짙게 나타났고요. 파월과 BOJ 총재 발언이 바로 금요일에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금리, 경기, 환율에 대한 매크로 영향을 줄 만한 내용 등이 많았어서 그것에 대한 경계감 어제 시장에 고스란히 녹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변동을 자극했던 내용들 보시죠.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의 박빙, 어제는 또 케네디 측의 트럼프 진영 합류 이슈가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트럼프 쪽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해리스 진영의 우세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하락과 이 트럼프 쪽에 힘이 실린 이슈가 맞물렸고 반도체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오픈엣지, 에이징랜드 등등의 종목군들이 하락했어요. 폭 자체가 그리 컸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주도 섹터에서 어제 내려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섹터로 우리는 어제 희망을 걸었었죠.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랭라자 FDA 승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암신약으로는 국내 1호가 되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해 봤습니다. 환호하며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론을 맞게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유한양행 인가 오스코텍인가. 그런데 모든 것이 예상을 좀 빗나갔네요. 처음에는 환호하며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던 유한양행, 장 초반에 17%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세론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그 상승폭을 다 줄였습니다. 0.3%로 간신히 상승불을 켰다라는 게 되겠고요. 오스코텍은 더합니다. 오스코텍도 장 출발 대비해서 엄청난 변동을 기록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급락이었죠. 10% 빠진 채 거래됐습니다. 이 세론에서 조금 자유로웠을까요? 유한양행 우선주가 예상 밖의 선전을 보여주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 렉나자 이슈의 가장 큰 수혜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한양행 우선주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 밖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찌됐건 유한양행 렉나자 이슈로 시장은 제약바이오의 붐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FDA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HLB까지 같이 움직여주길 긍정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역시나 생각대로 가지 않네요. HLB 생명과학 등의 HLB 그룹주는 하락이 나왔고요.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등의 종목들도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에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세론을 자극하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다소 아쉽죠. 다만 이 가운데서도 이 유한양행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런 변동을 겪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거의 모든 섹터 중에 가장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또 회복할 여지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두 번의 하한가 이후 또 두 달간의 그 하락폭을 다 메꾸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어제 종목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ST팜입니다.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 공급을 하게 됐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고객사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으나 글로벌 제약 탑 10에 들어가는 업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ST팜이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권에서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결국에는 6% 이상의 상승세, 제약바이오 전반의 분위기를 뚫고 일단은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04,900원 기록이 됐네요. 오늘까지 관련한 모멘텀 등이 이어져서 다른 종목으로 옹기 확산이 있을지 바이넥스 등등의 종목들이 생물보안법 이슈로 이런 ST팜 쪽까지 같이 수혜볼 수 있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연결될지 보시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 주도 섹터 두 섹터에서 힘을 내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을 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상 외 수급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안전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와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어부지리 수급을 얻어가면서 2차 전지가 어제 반등했습니다. LG 엔솔과 삼성 SDI 모처럼 거래대금 상위에 나란히 자리하고 했죠. 1위는 어제 사실 거래대금은 유한양행으로 집중이 됐었고요. 상위권에는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꽤 들어갔던 어제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 등까지 어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경계와 변동 그리고 회복 탄력성 그 사이에서 어떤 섹터를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시간에 대다수 준비 시간을 여기에 썼는데 그만큼 예쁘게 또 그래픽 감독님께서 의뢰한 대로 만들어 주셨네요.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왜 무엇이 불안한가? 하루아침에 이제 섹터가 바뀌고 테마가 바뀌는 현상 한마디로 변동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흔들렸던 것을 빠르게 회복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더 큰 회복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런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복 속도보다는 순환 속도의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쪽에 주도 섹터가 생겨나고 그것이 지수를 쫙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돈이 이동하는 현상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도 섹터도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는 트럼프와 엔비디아 우려로 하락했고요. 어제 바이오는 렉나자 세론과 바이오 전반의 종목들이 약간 음봉을 맞았다라는 점 아쉬운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도 섹터에서는 어제 빠르게 2차 전지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서브 섹터 한번 보실까요? 화장품, 푸드, 전력, 대표적인 삼수겸장 우리가 수출입 데이터 확인하면서 수출입 데이터 좋다, 실적 좋다, 주가 좋다를 누렸던 섹터들인데 어제는 월간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주춤했다라는 이슈 속에 전반적으로 이쪽이 좀 쉬어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보톡스는 또 어제도 강했어요. 수출이 좋은 쪽에서 왜 보톡스만 어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종목들이 갈 때 못 갔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올랐던 분야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다른 종목 대비 못 갔었던 쪽이고요. 전력에서도 이런 수출에서도 보톡스는 다른 종목 대비 상반기 좀 소외되어 있었죠. 그 외 서브 섹터 한번 보실까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삼성의 로봇에 대한 이슈, 보핏 이슈가 있었고 수급 빈집이었고요.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 그래서 로봇 쪽이 또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어제 테마단에서도 못 갔던 쪽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재건과 대왕고래 이런 쪽의 움직임. 결국에는 시장은 한쪽 섹터에 힘 실어서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순환이 더 시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선 리스크로 인해서요. 그러면서 못 갔던 쪽에 한번 갔다가 또 주도 섹터로 왔다 갔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소외된 쪽에서 힘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브 섹터에서도 계속 순환이 돌고 있죠. 수출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조금 갔다가 조선이나 방산의 수주 소식 들리면 또 이쪽으로 살짝 갔다가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되면 건설이나 금융이나 로봇 쪽, 신재생 쪽으로 갔다가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그 빈도수로 봤을 때는 이쪽에 더 많이 시세가 움직이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반기 수출 모멘텀보다 이쪽으로 좀 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융과 유틸리티도 이거를 연속해서 올라갔죠. 이 원화 강세와 밸류업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꾸준하게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건설 쪽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것,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 외에도 건설업에 대한 약간 동정어린 시선들도 꽤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중재원의 단독 뉴스인데요.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서 건설사와 시공사 등등의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폭등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에 다 떠맡기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건설사에 조금 우호적인 내용 등이 쌓이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어제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상승 마감이 됐고요. GS건설, 대우건설, DL,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시세를 내고 있는 최근이 되겠습니다. 테마에서도 최근에 강했었던 질병 테마들, 코로나, 엠폭스 이런 쪽이 어제 밀려났죠. 시간 외에까지도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질병청이 지금 거리두기 할 정도 아니고 이것도 결국에는 엔데믹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의 심리를 싹 꺾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테마 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기 마련인데 대왕고래 쪽으로 주관사 선정 입찰이 임박했다라는 이슈에 화성 밸브 등의 종목들 강했고요. 해리스보다 트럼프 쪽에 힘실리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속에 재건 쪽의 종목들도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도, 테마, 서브 모든 섹터 에서는 어제는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소외된 쪽에 관심을 뒀던 하루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즘 매크로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하면 다들 고용을 꼽으실 겁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고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미국 통계국이 고용 통계 수정 작업을 하는데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일자리 데이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발표했던 1년간의 고용 데이터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했던 우리가 발표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안 좋아라고 하향 조정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경기 우려를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내용을 기다렸던 거죠.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이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유독 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도 하고 또 대선도 있다 보니까 이런 고용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에서는 꽤나 크게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가장 최악으로 예상했던 게 골드만삭스입니다. 100만 건 정도 발표치보다 하향 조정될 거야 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밤사이 들려온 소식은 81만 8천 건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안 좋았죠. 생각보다 정말 안 좋았습니다. 종전 발표 수치보다 30% 정도 줄어든 수치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의 데이터 수정을 단행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에 실업률이 증가했던 것이 그냥 계절적인 영향, 휴가, 허리케인 영향 이런 것이 아니었다. 고용시장의 냉각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데이터를 받아들고 두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고용이 악화됐다, 경기 우려감이 심화되겠구나라는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경기 우려감이 있으니까 고용도 이러니까 파월이 달래주겠지, 9월에 금리 인하 하겠지. 라는 시나리오 내에서 이번에 뉴욕장이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죠. 고용 별로니까 경기 우려 있는데 금리 그러면 넉넉하게 내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되면서 뉴욕장이 일단은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업보험 기록에 기반한 통계입니다. 이민자들의 노동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영향으로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나올 때는 그 영향이 기간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고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그동안 고용을 이만큼 창출했다라는 것을 홍보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안 좋게 81만 8천 건 고용이 하향 조정되어 버리자 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연히 득달같이 이것을 꼬집고 나서겠죠. 거 봐라, 통계 조작한 거 이렇게 드러난다라며 엄청나게 공격적인 코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무튼 이런 고용의 부진이 확인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올라가게 됐고요. CME 패드워치상 9월에 빅컷이죠. 50bp 인하 가능성이 껑충 뛰어 흐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다수의 연준 의원들은 9월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코멘트가 담기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뉴욕장 흐름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초반에는 사실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 등이 나오면서 흔들림을 기록했다가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고용 수정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내용, 힘이 실리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았다라는 점에서도 그들의 시세 회복도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일단은 상승으로 끝이 났죠. 전체적으로는 빅테크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케네디가 이제 후보 하차 이후에 트럼프 진영의 합류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련한 수혜 종목들도 일부 올라가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던가 혹은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런 쪽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고용 수정치가 대폭 하향되면서 경기 우려감을 일부 자극하긴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또다시 떨어집니다. 4일 연속해서 하락했고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 속도가 빨라진다. 세계적인 흐름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속에 금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이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한 이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시죠. 엔비디아, 모건 스탠리의 탑픽으로 또다시 부상이 됐고요. 시티 등에서는 150달러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8월 28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언급이 되고 있고요. 1% 정도 엔비디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찌됐건 달러 약세 국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가 그래도 수혜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며 장 후반에 힘을 좀 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승으로 반도체 단이 전환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 전반이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은 1%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하지만 오늘의 주요 종목은 주인공이 이쪽이 아닙니다. 유통사인데요. 타겟 보시죠. 11% 급등하는 흐름으로 16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호실적을 내어놨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겟의
그동안의 전략이 그랬죠.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리겠다. 월마트와 타겟 이런 유통사에서는 최근에 그런 전략을 쓰고 있었고 실제로 매출과 가이던스가 같이 올라가는 유통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와 타겟 실적에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바로 뷰티 쪽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타겟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류 지출 개선이 되고 있다. 타겟의 상승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상승을 같이 이끌어내는 대목이었습니다. 할인 의류 판매 업체죠. TJX. 이 타겟의 의류 지출 개선 이슈와 함께 TJX의 호실적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 6% 상승했습니다. 의류 쪽 개선 이슈 나오자마자 룰루레몬 등의 종목들도 강세 흐름 같이 나타냈고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17년 만에 최장 거래일 상승에 달성을 나타내고 있네요. 12거래 연속해서 오름세. 오늘의 상승폭으로 본다면 0.5로 굉장히 미약할 순 있으나 꾸준하게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주로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타겟의 호실적으로 소매업체들의 강세가 도드라지면서 월마트, 타겟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이쪽에 있는 의류사들의 주가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톨브라더스가 호실적을 냈어요. 그러니 주택건설단도 자극을 받습니다. DR호텐이나 레나 등의 종목들도 상승세입니다. 이쪽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건설 섹터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맞물렸네요. 유통사 중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쪽은 백화점 쪽의 메이시스입니다. 가이던스 하향 이슈 12% 급락했고요. 그 밖에 개별 종목으로는 미주호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코닝 3% 상승세였네요. 전반적으로 빅테크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 괜찮았고요. 이런 소매 유통 쪽 그리고 건설 이런 쪽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뉴욕장은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건설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혹은 로봇, 증권 이렇게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여겨지는 분야가 상승세를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이 정도로 분류하는데 전체적으로 왜 수혜냐?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신재생에 대해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많이들 거론하시는데요. 처음에 신재생은 엄청난 이제 건설 지출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 자금 조달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수혜 강도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죠. 초반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신재생 앞단에는 단연 해상풍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돈 들어가는 게 육상풍력, 그 다음으로 태양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용이 해상풍력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됐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이 수혜를 본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 해상풍력 타워로 CS 윈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로 SK 오션플랜트, 풍력 금속이라던가 각종 기자재 쪽에서 동국 SNC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분위기 괜찮았다가 요 며칠간은 살짝 조정을 받으며 쉬고 있는데 해상풍력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이 해상풍력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다면 한국의 조선사들도 같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조선 업체들도 당연히 바닷가에 타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도 해상풍력에서 한 발 더 나갈 경우 수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연평균 13%씩 성장해서 2040년에는 무려 1335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재생 쪽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밖에 연결고리입니다. 밤 사이에 포드가 3열 EV SUV 생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던 것을 생산 계획을 취소시켰죠. 전기차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의 의지를 드러냈고요. 순수 전기차 캐펙스 지출 비중도 줄일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전기차 쪽이 좀 좋지 못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리콜 소식을 이겨내고 테슬라는 상승했고요. 그 밖에 종목들도 그 전날의 하락을 일단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쪽에 다른 기대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차용 배터리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되려 증대시킬 것이다. 생산 일정을 앞당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포드와 함께하는 SK, 우리 측 업체, 이제 합작사죠. 블루오벌 SK, 켄터키주 1공장 2025년 중반에 픽업 트럭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더 일정을 앞당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블루오벌 SK 관련한 합작사 관련한 종목들로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립 공정이라던가 전극 공정의 종목들, 뭐 조립 공정에서는 엠플러스 하나기술이 뭐 합작하는 데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는 지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전극 공정에서도 수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밖에 배터리 셀 케이스 만드는 3기 EV 뭐 등등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모처럼 이 내용을 끌어내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이것은 시장에서 거론되고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내용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내용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처럼 연결고리에 테크뉴스보다 전기차 쪽 뉴스를 많이 넣는 기분이네요. EU가 중국산 전기차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발표했죠. 이것은 어제도 저희가 전달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중국산 전기차 대비해서 테슬라가 관세 혜택을 꽤 받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굉장히 높게 21%포인트 관세를 받을 예상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9%포인트로 발표가 됐죠. 그러면 일괄 관세를 포함해서 테슬라는 19%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리자동차나 비아디나 상하이 자동차 대비해서 관세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면 유럽에서 테슬라가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일부 자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 이렇게 일단은 넣어봤네요. 2차 전지 쪽이 힘을 낼 수 있을지, 2차 전지에 대한 단순한 그냥 수급 어부지리로 끝이 날지, 섹터의 회복을 보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연결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자, 앞서 본 대로 금리 인하 모멘텀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수액 섹터 신재생 혹은 회복에 기대를 안고 있는 전기차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AI도요. 결국에는 전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의 지난해 10월의 보고서인데 세계 전력망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 되고 2030년까지 연간 이만큼의 돈이 들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 그동안 전력 쪽이 꾸준하게 강세를 기록해 왔었는데요. 이 논리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IRA나 인프라법 등을 통해서 땅 파고 리슈어링하고 내 지역에 내 나라에 공장 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 공장을 지어서 전력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 신재생 에너지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전력 인프라 등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AI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맥락에서 전력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만큼은 아닌 하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 전력기기 종목들 보시면 모두 다 양봉으로 끝이 났어요. 이 차트는 재룡산업을 일단 넣어봤는데 하락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하며 마감이 됐고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레 대다수 어제장에서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에 그래도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전선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재건이라는 테마가 이쪽으로 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혜은 앵커가 브리핑을 해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외에는 이들 종목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재룡산업 시간의 상한가 부근, 세명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산일전기, 가온전선. 한마디로 어제는 전력 인프라에서 변압기 쪽보다는 전선 쪽이 아무래도 전선조합의 재건 이슈에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 됐든
새롭게 전력과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곳이 많다라는 것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추가된 기분이네요. 전력 부족하면 생각나는, 그리고 신재생하면 생각나는, 신재생의 이제 전력 조달의 불안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거론됐던 게 ESS죠. ESS 관련한 종목들 항상 이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서진 시스템, ESS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SS 키워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 있다 참고하시고요. 버티브 코리아가 LS 일렉트릭과 전략적 MOU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LS 일렉트릭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결 고리에 고리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뉴스들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목요일이네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장에서는 대다수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VFX 솔루션 업체인 M83이 신규 상장한다고 합니다. 어제 TDS팜이 신규 상장했죠.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이 그래도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게 300%로 어제 정말 좋은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집중이 됐었고요. 오늘은 이 종목은 또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겠고요. 바이두, 핀더더, 달러트리, 캐네디언 솔라 이런 종목들 실적도 앞두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 쪽에 특히나 할인 키워드가 들어간 쪽에서 흐름이 좋았던 만큼 달러트리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고요. 태양광에 대한 시세에 자극할지 이런 종목들의 실적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내용들 점검해봤고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누겠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밤사이 미국에서는 고용에 대한 수정 이슈, 결국엔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요. 의사록 공개도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주 후반 전략 저희 어떻게 짤까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급락 때문에 또 머리가 아팠다가 또 그 급락을 한 번에 지금 되돌리는 모습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쉬어갈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고용 쪽에 대한 이슈, 여기에 소매 판매 관련주들이 그럼 하락을 했느냐?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월마트 지금 연속 상승하고 있고, 타겟 어제 좋은 실적 내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봐야 되나? 경기가 여기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미리 대응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준을 삼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뭐가 문제냐면,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이 좀 약하다. 그 체력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들어오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현물 증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는가?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걸 다 차차하고 나서라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생각을 했었을 땐 이유가 어찌되었든 현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도모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현재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따라갈 때 혹은 미국 시장 흘러갈 때 우리나라 시장은 같이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테마적인 단기적인 종목 장세만 좀 짙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 속도감에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추실 수 있다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예 지금은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다음 차기 주도주가 무엇일지, 아니면 상반기 주도주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설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도주에 대한 고민을 각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예상보다
선전하는 주도주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부질이 수급이든 뭐든 일단 반등을 해주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소외된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후보로 떠오를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 좀 우호적으로 바뀌셨을까요? 가격만 보면 정말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천 지역 쪽에서 나온 화재, 그로 인해서 정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 모두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가격이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가? 20%, 30% 혹은 그 이상 빠졌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재가 나기 전보다 또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있을 만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내의 왁재에 굉장히 둔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추세 전환을 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전기차가 정말 잘 팔려야지만 우리가 기대했었던 뭐 에코프로, BM 100만 원 혹은 150만 원 그 이상을 갈 수 있으나 지금 현재 2차 전지 혹은 전기차가 이렇게 팔리지 않고서는 단기적 반발세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작은 자금을 가지고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나라 증시이니만큼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르게 이제 그 배터리 솔루션 사업을 뭐 하든 안 하든 일단 호재성 뉴스를 한번 던지면서 어제 수급을 불러일으켰기 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속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엔캠, PNT, 대주전자 재료 이러한 쪽보다는 배터리 셀 3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은 높여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엘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 마감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수산화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한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가격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가격대까지 과연 올해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욕심은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3분기 안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 아니면 제도의 개선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장기 베팅은 힘들 수 있으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셀 업체들이 관심 끌기에 성공을 해줬고 리튬 관련한 종목들 미국에서 엘버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등이 급등하기도 했었고 해서 단기 반등 정도를 예상을 해보자 이렇게 판단 내려주셨네요. 자, 제약바이오는 어떨까요? 어제 유한양행 보면서 좀 화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참 이러니까 자꾸 K증시에 대한 반감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그 말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저도. 국장, 뭐 K국장 맞아요. 이러면서 비하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는 심정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작은 호재성 뉴스가 아니고 정말 회사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퀀텀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미리 선반영되었다라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어제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유한양의 오스코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젠 제약바이오에 정말 물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그 두 종목이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좀 감출 수가 없었던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왕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숫자로만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스코텍이 받아야 될 돈, 유한양에게 앞으로 벌어야 될 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의 시총보다 훨씬 더 높은 시총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는 했지만 그것이 지금 지나간 상황에서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포기하진 않고 오히려 가격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눌렸을 때 오스코텍과 유한양액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빌 곳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비단 이건 제약바이오 전체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돈인 것 같아요. 실적.
그 기업이 지금까지 돈을 잘 벌어들였냐 이걸 떠나서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투자자들에게 인식을 좀 심어줘야지만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유한양해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가격의 조정은 뼈아프지만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대신에 이제 가장 큰 저의 이제 좀 찝찝함은 어제 시초에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어제 밤 동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칼날이 너무 이제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은 사고 팔고가 많아지면 수익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장기 보유자분들이야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자 관점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어제 시초에 좀 급하게 사셨던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노려 좋은 가격을 도전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스코텍 그리고 유한양행 이 이슈 어제 핫했기 때문에 저희도 다뤄봤고요. 다른 바이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ST팜도 뭐 이제 블록버스터 원료 의약품 납품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도 괜찮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는 좀 긍정으로 보십니까?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유가 어찌되었든 또 몇 프로 인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크게 보면 제약바이오 혹은 로봇, 뭐 자동차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강하게 좀 보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길게 봐야 되죠. 금리 인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수개월 혹은 이제 수분기 동안 여기서 더 추가 인하를 할 것인지 뭐 동결을 할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강한 종목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정할 것이냐? 사실 이제 수주잔고 혹은 이제 실적 기준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한번 한 표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는 또 이 생물보안법 이슈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저는 탑픽으로 먼저 두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제가 누차 이제 꾸준히 이야기 많이 드리는 기업 두 기업이 있습니다. JW 중해제약과 보령처럼 실제로 지금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은 쪽을 저는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넥스도 뭐 7월 23일에 말씀을 주셨던 네. 종목이고, JW 중해제약 등도 실적의 근간에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택지로 말씀 주시기도 했네요. 보톡스도 7월 31일에 얘기 주시면서 메디톡스 말씀 주셨었는데 요즘 보톡스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다른 애들 수출로 갈 때 못 갔으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따라 붙어 봐야 되나 하는데 또 단기 올라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제 화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을 대웅제약? 드렸는데 대웅제약을 한번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좋을 것 기억납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이제 내용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주도 섹터들 이렇게 주도 섹터라는 게 지금 주도하고 있다가 아니라 주도할 만한 덩어리 섹터인 거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런 맥락에서 일단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분위기 좋은 서브 섹터 건설 봐야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깔리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안 좋았던 업황에 대해서 개선 그쵸. 신호등이 나오고 여기저기 조금 우호적인 분석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연속성이 있는 시세를 강하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몇 군데 건설사는 참 씻지 못할 또 치욕스러운 오명까지도 얻어갈 정도로 순살자 이런 그렇죠. 거.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었던 하나의 섹터가 최근에 거의 한 2개월 동안 굉장히 강한 섹터로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HD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현대건설 등을 보면 참 안 사기도 참 애매할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될 건 소형 건설사냐 아니면 대형 건설사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대형 건설사를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재건 이슈가 갑자기 또 시장에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기업까지도 오늘 또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건설주 섹터 안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지금 당장에서는 중소형주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부럽고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을 좀 따라하고 싶으시더라도 대형 쪽을 좀 보셔야 된다.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F도 이제 걸려 있고 실적에 대한 압박들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건설주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HG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혹은 여기에 삼성 ENA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쪽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결국엔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많이 또 필요한 게 뭐죠? 중장비지 않습니까?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 작년 YOY 대비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못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타이밍은 그쪽이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실적이 근간이 돼야지 지금 관심을 그쵸. 받는데 또 막상 그것에 근간해서 혹은 이미 관심을 받아버린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다면 또 실적이 안 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또 타이밍을 맞을 그런 종목을 관심 가져보자. 네, 어렵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상승률이 뭐 말씀 주시고 한 30% 넘어가는데 요거 보유자는 그냥 보유인 거고 네. 신규 접근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건설 기계 쪽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HD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좀 시세가 붙었을 때 팔기 좀 아쉽거든요. 네. 특히나 건설, 조선, 철강 이쪽은 한번 사이클 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저는 이 건설주들 찝찝함은 계속 안고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프라단에서 저희가 전력기기도 좀 짚어볼게요. 이게 참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면서 5만 가지 이제 스토리가 다 붙어 있다 보니 전력기기 쪽이 강하긴 했었는데요. 어제도 장중에 결국 양봉 마감이었고 시간에는 재건 뉴스 붙으면서 전선이 다 갔단 말이에요. 전력기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전력기기 산업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재룡전기, 뭐 현대일렉트릭, 네. LS일렉트릭.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그동안 계속 전선주를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려왔거든요. 전력기기가 부담스러우면 전선주로 가는 게 낫고 전력기기가 성장을 하면 전선은 따라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전력기기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주들은 일제히 거의 뭐 상한가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두 섹터가 조금은 차별점을 좀 보이겠지만 네. 여전히 저는 시선은 전선주들이 오히려 낫다. 구리 선물 가격과 또 가장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구리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선주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안에 탑픽을 뭘로 볼 것이냐? 결국에 이제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을 모두 하는 쪽이 가장 유리하다. 변동성적인 측면을 본다면 대환전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대한전선이 최근 올해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는 있었어도 그것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법한 뭐 포설선 인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주 잔고가 잡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쪽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살펴주셨습니다. 로봇 얘기하겠습니다. 로봇도 이제 수급 빈집, 금리 인하, 삼성 이슈 이렇게 붙으면서 그렇죠. 정말 못 갔다가 이렌시스, 레인보우 이렇게 조금씩 움직임을 보입니다. 보핏 이슈까지 있는 상황인데 로봇 섹터 오늘 탑픽으로도 주셨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MS도 뭐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다음 사업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하면 다들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뭐 탑티어에 속하는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두산이 한번 삐끗했죠.
괜히 또 중간에 합병 이야기가 있었다가 들어가는 바람에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은 제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볼 기업이 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 친구들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핏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커님께서 앞서서 이제 짚어주셨다시피 이렌시스, 인탑스, 아니면 코니 오토메이션 이러한 쪽을 저는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도저도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건 SPG가 그래도 여기저기 모든 이 로봇 쪽에 감속기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라서 SPG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완전히 이쪽도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좀 좋게 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들이 지금 이뤄낸 시가총액 대비 우리에게 보여준 실적은 네.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맹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자라면 삼성향 종목들, 거기에 감속기 업체들 살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로봇 얘기하고 이렇게 좋은 종목도 다 말씀 주셨는데 정작 오늘의 탑픽은 여기서 안 나오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에서 이제 네. 엔젤 로보틱스. 네. 이게 탑픽인 거예요? 일단 엔젤 로보틱스는 저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삼성의 보핏도 웨어러블 로봇이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을 할 거냐, 웨어러블 로봇을 할 거냐. 지금 웨어러블 로봇 쪽에 저는 관심을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요.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단기 반발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의 손절가, 목표가 35,000원 잡고 엔젤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네포트의 엔젤이 돼주길 네. 기다려볼게요. 자,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